자, 우리 문학 두 개 작품 오늘 볼 건데 고등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학 작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외부 지문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14쪽에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이라 넘겨보실까? 바로 넘기면 만흥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작품을 연달아 같이 배우겠습니다. 자, 바로 해보자. 일단은 어부사시사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작품 개관 좀 먼저 보자. 여기부터 봐보세요. 일단은 평시조, 연시조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죠. 우리 수능에서. 자, 성격은 자연친화적, 한정적. 자, 여기 주제가 중요합니다. 계절에 따라 바뀌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어부 생활의 흥취, 어촌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연들 나타내고요. 자, 특징 1번 별표입니다. 이 작품의 중요한 거는 뭐예요? 계절에 맞춰 시상을 전개했다는 거야. 그래서 2번에 나왔네. 춘하 추동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10수씩 40수의 연장체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솔직히 뭐 우리가 수능 관련해서는 3번 같은 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보자. 시조 형태의 독창적 변형인데, 자, 보통 우리가 시조는 형식이 어때? 일반적인 형식. 초장, 중장, 종장의 몇 자? 3장, 6구, 45자 내외. 오케이? 근데 보통 시조는 후렴구라는 게 들어갈까?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어. 알겠지? 그래서 시조인데 뭐가 들어갔다는 거야? 후렴구가 들어감으로써 민요의 형태를 계승한 특징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시조 형태의 독창적인 변형이 보인다는 거지. 됐니?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내신이면 중요하죠, 여러분들. 내신이면 탈탈탈 외워야 돼요. 그죠? 근데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1등급 노트를 좀 살펴보자. 자, 여기도 몇 개만 좀 찍으면 돼요, 우리. 몇 개만. 자, 첫 번째 시상 전개 방식. 당연히 별표지. 자, 그래서 계절감을 표현하는 시어가 나왔는데 춘사. 그러니까 춘사는 봄이죠. 봄을 나타내는 시어는 벚국이 버들숲. 자, 하사. 여름을 나타내는 시어는 연잎. 연잎밥 아세요? 연잎밥? 맛 들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는 맛 들을 게 없어요. 알겠지? 근데 내 나이 정도 되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잎에 이렇게 밥 싸먹는 거야. 그래서 자, 연잎, 그 다음에 청년잎, 녹사이 요런 거 보면 어떤 색깔이 떠올라요? 초록초록이죠. 초록초록. 그지? 여름. 그리고 추강은 뭘 거 아니? 가을강이야. 가을의 쓸쓸한 강. 알겠지? 가을강. 그 다음에 눈, 만경유리, 천켜복사는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는 별표 쳐놔야지. 이 시에서 다 계절감과 관련된 시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후렴구.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봅시다. 자, 일단 초장과 중장 사이의 후렴구래요. 자, 밑줄 쳐보자. 초장과 중장 사이의 후렴구. 자, 각 계절마다 출항이 먼저 알죠? 배 타고 나가는 거. 그리고 돌아오는 귀향까지의 어부일과를 메울고 있대. 뭐 쭉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우리 2번 잠깐 내려가 봅니다. 자, 그리고 자, 2번 중장과 종장 사이의 후렴구래요. 그러니까 후렴구가 두 개씩 들어가네. 두 개씩. 지국총, 어사와. 이게 뭔 소리야? 노를 저을 때 나는 삐그덕 소리와 어부들의 외침 소리 형태를 나타낸 의성어. 자, 의성어는 음성 상징어인 거 알죠? 자, 의성어를 사용하여 경쾌한 느낌이 들고 평시조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준다는 거야. 뭐가? 후렴구가. 아시겠지? 자, 그 다음 3번. 요거 별표죠. 화자의 정서 태도.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지내는 여유롭고 넉넉한 어부의 삶과 소일거리로. 소일거리가 뭐예요? 취미생활. 알겠지? 취미로 고기잡이를 하는 풍류객으로서의 어부의 삶을 보여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의 중요한,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구냐면 조선시대 때 윤선도라는 사람이. 윤선도 들어봤나요? 응? 들어봤어?
윤선도가 어쨌든 조선시대 때 붕당 정치에 대해서 어떨까? 염증을 느끼고 뭐 한 거예요? 관직을 버리고 자연에 은둔했던 대표인물이거든요. 자, 붕당 정치가 당시 어땠냐면 편하게 보세요 그냥. 원래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눠졌었대요. 동인, 서인. 그러다가 동인들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져요. 그러다가 북인이란 당파가 몰락해요. 광해군이라는 왕과 같이 몰락해버리거든. 그래서 서인하고 이제 남인만 남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때?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남인들이 몰락하게 되고 이 서인들이 노론하고 소론으로 갈라지게 돼. 이 노론은 노자는 늙은이고 소론은 젊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막 싸우게 되는데 이 남인 출신 중 한 명이 저기 써 있는 누구니? 윤선도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정쟁에 어때 염증을 느끼고 관직을 버리고 자연에 은둔했던 인물인데 사실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문제 풀 때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윤선도 집이 굉장한 부잣집이었대요. 조선시대 때 알아주는 갑부집이에요. 그래서 여생이 좀 어땠까요? 되게 뭐 빈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풍요롭게 살았을까? 굉장히 풍요롭게 산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작품 안에는 굉장히 어때? 좀 힘들게 사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 모순인 게 실제로 윤선도는 굉장한 뭐예요? 부잣집이에요. 됐지?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서 거의 자기의 왕국을 차렸다 할 정도로 엄청났다고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약간 모순점은 있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버리면 문제풀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알겠지? 그냥 한번 듣고 흘려주시면 된다. 알겠지? 자, 어쨌든 작가 윤선도는 요런 인물입니다. 요런 인물. 너희들 뭐 예송논쟁이라는 걸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 뭐 한국사는 나와. 그 예송논쟁 때 나오는 인물이야. 알겠지? 그때 자기들의 입장이 이 반영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 싸움에서 패한 거거든.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갔던 인물이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제 작품 좀 봐보자 얘들아. 작품. 잠깐만. 자, 일단 우리 본부터 들어가 볼게. 자, 이제 필기도 좀 해야 되니까 딱 집중해 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춘사만 읽어볼게요. 춘사만. 우는 것이 벚구기가 푸른 것이 버들숲과 이어라 이어라 어촌두어 지리 안개 속에 나락들락. 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자 말가한 깊은 소리 온갖 곡이 뛰노나다. 자, 이제 잘 봐봐. 일단 우는 것이라고 써있지? 그러면 우는 것이 밑줄. 이건 무슨 감각적 심상이야? 우는 거 들리는 거니까 청각 쓰세요. 그냥 심상자는 빼. 뭐 어차피 알잖아요. 얼른 앉으시고.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뻐꾸기가 푸른 것이. 여기 푸른 것이. 그럼 이거 무슨 감각적 심상이야? 시각적이죠. 시각적. 버드나무 숲인가? 버들숲과. 자, 아까 우리가 초반에 할 때 개괄에서 뭐라고 했어?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맞지? 자, 바로 벚구기, 버들숲 두 개 묶어서 어떤 계절감을 알 수 있는 시어가 돼요? 봄입니다. 자, 봄하고 계절감이라고 써주세요. 114쪽. 자, 봄 계절감. 자, 이어라 이어라 노져라 노져라. 이거 그냥 뭐야? 후후 부령국. 자, 그럼 이제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어촌두어 집이 안개 속에 나락들락. 어촌의 두어 집이 한두 개, 두세 개 뭐 이런 거 알겠지? 자, 안개 속에 들락날락 하는구나. 들락날락 하는 뭔 소리야? 보일락? 말락. 보일락? 말락.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봐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이거 그냥 뭐야? 후후 후렴가 후렴구. 자, 말가한 깊은 소이 연못 속에 온갖 고기가 뛰노나다. 맑고 깊은 연못에 온갖 물고기가 뛰놀고 있구나.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 중요한 거. 자, 여기 밑줄 쳐봐. 그리고 여기 밑줄 쳐봐. 빨리요. 밑줄 치세요. 자, 둘이 묶으세요.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이 엿보인다. 우리 멀리서 보는 거 뭐라 그래요? 먼경. 원경. 가까이서 보는 거 근경. 네, 쓰세요. 원경, 근경. 그럼 어떤 대상의 시선인데 이게? 마을 경치. 알겠죠? 마을 경치. 원경은 마을 경치. 써줄까? 원경은 마을의 경치. 마을의 풍경. 근경은 뭐겠어요? 뛰놀고 있는 물고기. 됐나요? 그래서 시선 처리가 보인다는 거야. 시선 처리. 그 뭐 타고 가다가 본 거 같아. 뭐 타고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저 마을 본 거. 그치? 그 다음에 연못 본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는 농촌이야? 어촌이야? 당연히 어촌이죠. 맞지? 자, 요 이해 가셨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봄이에요. 봄.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자, 이제 우리 하사로 가볼게요. 하사.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연잎이 밥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닷들어라 닷들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줬는가 재줬는가. 자, 이제 해보자. 연잎에 밥 싸두고 봐봐. 연잎밥, 연잎에 밥을 싸두고, 그러니까 연잎밥을 만들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반찬은 장만하지 말래. 그러니까 나는 연잎밥만 먹을 테니까 제육볶음 있다고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럼 여기서 어떤 화자의 태도가 보일까? 나는 연잎밥만 먹으면 돼. 네 글자 사자성어. 나는 이 소박한 음식만 먹으면 돼. 소고기 필요 없어. 몰라? 안분지죠. 알겠지? 자, 해보자. 이렇게 해주시고 안분지족의 태도가 보인다는 거야. 또는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삶은 만족하는 거? 그쵸? 안빈낙도예요. 이해 가셨지? 나는 연잎밥만 먹을 테니까 딴 거 필요 없다 이거야. 요거에 만족한다는 거니까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닷들어라 닷들어라. 이거 뭘까? 닷이 뭐예요? 닷을 내리면 배가 멈춰요. 닷을 올리면요 출항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청량잎은 써있노라. 푸른 갈대로 만든 삿갓이래. 그럼 푸른 갈대로 만든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머리 쓰는 거 모자. 알겠지?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돼. 알겠지? 뭐 삿갓을 뭐 외울 거야? 그죠? 푸른 모자. 그 다음에 녹사이는 지피나 띠 따위로 만든 푸른 도롱이. 어렵죠? 우비 같은 거야. 우비. 알겠니? 물 튈 수도 있잖아. 오케이? 자, 근데 푸른 모자에 푸른 뭐예요? 푸른 모자에 푸른 옷. 그죠? 푸른 우비 같은 거죠? 자, 그럼 요거 요 색깔 써야지. 요거 이렇게 해줘야죠. 자, 이거 무슨 계절감을 알 수 있는 시어죠? 여름 계절감. 그죠?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알 수 있는 시어다. 자, 지국총 지국총 어싸와. 자, 이제 중요한 거. 무심한, 아무 욕심이 없는, 지가 욕심이 없는 거야. 갈매기는
갈매기는 돈이 많으니까 욕심이 없죠. 자, 아무 욕심이 없는 갈매기는 저 갈매기는 내쫓는가 제쫓는가? 무심한 욕심이 없는 갈매기는 내가 저를 쫓는 것인가 제가 나를 쫓는 것이야. 백구랑 나랑 비슷하다는 거야. 응? 내가 백구인지 백구가 난지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 오케이? 이런 거 네 글자 뭐라 그럴까? 자연과 화자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지. 무라일체지. 써놓으세요. 무라일체. 여기 쓰면 되겠다. 무라일체. 자,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를 할 수 있다. 이해갔죠? 자, 여기까지가 여름이야, 여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을 가볼까? 가을 가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봐봐. 자, 물 외에 좋은 일이 어부생에 아니로냐. 빛 뱉더라 뱉더라 어옹을 웃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자, 사시흥이 한 가지나 휴강이 으뜸이라. 자,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우리 일단 물 외에 여기 중요해요. 일단 요거부터 체크해야 돼요. 물 외에 뭐라고 써있죠? 속세를 떠난 곳이래. 알겠지? 속세를 떠난 곳이래. 그럼 어디겠어? 속세를 떠난 곳이니까 그치, 자연이지. 자기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죠. 자연. 그다음 좋은 일이 깨끗한 일로. 그러니까 다시 속세를 떠난 곳에서 깨끗한 일로 소일거리함이 취미로 가지는 생활 있죠. 소일거리함이 무슨 생활이라고? 무슨 생활이더라? 어부 생활이다. 알겠니? 그러면 지금 화자는 가을에 속세를 떠난 자연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어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부 생활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됐나? 두 번째 봐봐.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자, 이거 뭐 그냥 필요 없죠. 배 띄어라 배 띄어라 후렴구. 어옹을 웃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고기 잡는 늙은이를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늙은 어부리가 그려져 있더라. 자, 체크. 어옹. 자, 어옹은 고기 잡는 늙은이라는 소리거든, 얘들아. 이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다른 사람이야, 나야. 나야. 그러니까 화자야. 화자 본인을 지칭하는 거야. 그리고 웃디 마라. 비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그리고 그림마다 그려져 있더라. 뭘 것 같아, 이거? 이거. 어부 생활에 대한 만족이야 불만족이야? 만족이야 불만이야? 만족이지, 만족. 또 자부심 이런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대. 야, 비웃지만 어부 생활 최고야 이 소리라고요. 자, 화자는 자신의 소일거리라고 있는 어부 생활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자, 찌국총 어사와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뭐라 써 있습니까? 사시흥이 사계절의 흥취가 한 가지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휴강이 으뜸이라. 하나만 체크하면 되겠다. 휴강. 자, 이거 뭐예요? 무슨 계절감을 알 수 있는 시어예요? 가을 계절감. 자, 좀만 집중. 자, 다 체크했지? 이제 마지막 우리 겨울 내려가자. 자, 겨울 내려갈게요. 자, 동사입니다. 자, 읽어보자. 간밤에 눈개노에 경물이 달랐고야 이어라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태복산. 지국총 어사와 현계가 불계가 인간이 아니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 눈. 당연히 뭘 할 수 있어요? 겨울이죠.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첫 번째 시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경불이 달랐고야. 눈 내린 경치가 달라졌구나. 그럼 여기서는 눈만 알면 돼. 자, 이어라. 자, 후렴구. 자, 중요한 게 여기야, 얘들아. 여기가 어차피 중요해. 자, 일단은 복잡해도 요거부터 해놓으셔야 돼. 만경유리, 천태복산. 일단 만경유리, 천태복산. 이 두 개도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근데 자, 평가원에서 만약에 이걸 나온다고 친다면 평가원에서 저기 써있는 만경유리가 나오면 겨울이라는 계절감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됐어요? 근데 내신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많이 여러분들 엄청 많이 듣지 않았어요? 내신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누구의 해석이 맞아? 학교 선생. 학교 교사의 여러분들 해석이 맞는 거야. 알겠니? 다시 저기 쓰는 만경유리는 학교마다 출판사마다 조금 달라요. 알겠나? 만약에 이제 그거는 학교에 나오면 그렇게 합시다. 근데 평가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낸다? 겨울로 내거나 안 내요. 알겠나? 평가원에서는 논란이 있는 거는 잘 낼까 안 낼까? 잘 안 내죠. 뭐하러 내요? 뭐하러 내서 욕을 먹어요? 그냥 눈이랑 천태복산 내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내신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냥 일단 우리는 자, 겨울이라는 계절감으로 공부를 하고 갈 거예요. 되나? 자, 이렇게 일단 체크하고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밑줄을 쳐봐.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 앞에가 뭐야? 앞에? 내 앞이지? 그러면 내 앞에는 넓고 맑은 바다. 뒤에는 천태복산.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무슨 산이래? 흰 눈 덮인 산이래. 여기까지 됐어 지금? 자, 그리고 옆에다 써봐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일단 이거는 겨울 경치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표현법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표현법. 그냥 눈 덮인 산 이렇게 표현했어? 아니잖아. 맞죠? 자, 일단 첫 번째 비유법이 들어갔어요. 근데 비유법의 종류 중에 뭐뭐 같이 뭐뭐처럼 하면 무슨 법이라 그래? 직유라 그러고, 그게 숨겨져 있으면 은폐되어 있으면 은유법이라잖아. 맞아? 은폐할 때 은자니까.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태복산. 직유법이야, 은유법이야?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없잖아. 무슨 법이야? 은유법인 거야. 써놓으세요. 첫 번째 은유법. 됐니? 자, 하나 더 있는데. 봐봐.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태복산. 비슷한 문장 구조잖아. 뭐라 그러지? 대구법. 그치? 대구법. 됐나? 그래서 은유법과 대구법을 통해 겨울 경치를 표현한 겁니다. 자, 지국총 어사와, 자, 이제 마지막이야. 잘 들어. 선계가 불계가 인간이 아니로다. 자, 선계 불계. 자, 선계가 불계가. 자, 선계는 뭐래요? 여기 써있듯이 신선들이 사는 세상. 여러분들 신선들은 옛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도교 사상에 근거한 존재거든. 도교 들어봤니? 도교? 어쨌든 도교라는 사상에 의하면 신선은 불로 장생한 존재를 의미해. 불로가 뭐예요, 여러분들? 불로? 늙지 않는. 그죠? 로자가 여러분들 늙을 로자니까.
그리고 장생이 뭐야? 그죠? 뭐 죽지 않은 거 맞아. 영원한 수명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도교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복숭아야. 천도복숭아 들어봤니? 신선들이 먹었다는 거거든. 알겠지? 근데 실제로 복숭아가 되게 좋대요. 되게 좋대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자 불로장생한 존재를 우리가 바로 신선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리고 불교에서 우리가 신을 뭐라 그러죠? 깨달은 자, 붓다, 부처라 그러잖아요. 부처 맞나? 자 그러면 잘 봐. 신선들이 사는 세상, 부처님이 사는 세상이 내가 현재 있는 어디 같다는 거야? 자연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써놔야지. 자연. 그럼 화자가 떠나온 공간이야? 화자가 현재 존재하는 공간이야?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아니로다. 인간만 몇 줄. 자 인간은 어디겠어? 화자가 떠나온 공간. 속세. 됐지? 자 자연은 화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간. 자 그리고 속세는 떠나온 공간이니까 이 두 개를 뭐 하고 있니? 이게 또 뭐 틀리진 않아. 자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연은 화자한테 플러스 같은 존재이고 속세는 마이너스 같은 공간이죠. 알겠습니까? 화자에게 어때? 괴로움을 주는 공간 아닙니까? 여기가 맞지? 여기는 만족감을 주는 공간인데 이 만족감을 주는 공간인 자연을 신선들이 사는 곳, 부처가 사는 곳이라고 표현한 거야. 됐니?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옆에 문제 풀어보세요. 자 별표 쳐줄게. 별표. 자 1번의 별표. 네, 잠깐 1번 별표 쳐놓고 자 2번 별표 그 다음에 어디 있냐? 오케이 4번 별표. 자 그 다음에 6번 별표 7번 별표 1, 2, 4, 6, 7. 자 해보세요. 1, 2, 4, 6, 7. 해볼게요. 자 우리 1번은 몇 번인 것 같아요? 5번이에요. 자 어부의 생활상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이분이 한가로워요? 치열해요? 한가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말씀드렸지? 2번. 자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봐봐. 자 가에서라 종장의 음수율이 일반적인 시조와 달리 자 계속 이어지는 느낌을 주고 있다. 2번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3번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고기잡이를 나가는 화자의 즐거움과 흥겨움을 보여주고 있다.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자연물과의 대비가 틀렸습니다. 여기서 자연물은 대표적으로 뭘 것 같아요? 나에서 백구 아니겠습니까? 백구, 갈매기. 그죠? 내가 갈매기 같고 갈매기가 나 같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러면 대비야 자연과 나를 하나로 보는 무라일체야? 무라일체지. 3번의 자연물과의 대비가 잘못된 거야. 뒤에는 맞아요. 4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활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서리적 표현이 다에서 어디 나오는데요? 어부생의 아니러냐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했죠? 맞지? 맞고. 자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생활은 뭔 생활을 말하는 건데? 어부생활. 알겠나? 자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과 대꾸 형식을 통해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그래서 2번에 3번이 틀린 거야. 다시 백구와 화자는 동일시되고 있는 거지 백구랑 나를 어때? 대비하고 있지 않아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가 아닌 것은 정답 10점 몇 번입니까? 3번의 백구 갈매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잘 보세요. 나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화자의 태도를 고르래. 산슈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것을 모르는 놈들은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은
어리고 야함의 뜻은 내 분인가 하노라. 자, 바로 배울 거야 얘들아 뒷장에서. 자, 밑줄 쳐. 내 분인가 하노라. 요거. 이 분이 뭘까? 그래, 내 은수에 맞지. 뭐야? 분수야, 분수. 자연에서 사는 이 삶은 내 분수에 맞다 이 소리야. 그러면 현재 이 가난한 삶에 대한, 물론 가난한 건 아니지만 알겠어요? 자, 이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낸다 그랬죠. 맞지?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안분지족 또는 안빈낙도 1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 문제. 자, 이 작품이 보기를 제작한 것이라고 할 때 그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답만 좀 보면 1번 왜 틀렸어요? 1번 틀린 이유. 그죠?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겠어요? 절대 없잖아요. 지금 지가 떠나온 아까 속세를 되게 부정적으로 봤고, 그죠? 현재 근거하는 자연의 공간을 긍정적으로 봤지?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틀렸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작품 많은 갑시다. 자, 많은 갑시다. 요거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보자. 자, 작품 개감부터 봐보세요. 여기부터 봐보자. 자, 평시조, 연시조. 자연 친화적 한정과, 자, 주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고, 특징은, 자, 한문투의 표현 없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자, 2번의 별빛이. 자,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이거 체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등급 노트 갑시다. 자, 작가는 작가 윤선도입니다. 벼슬길에서 많은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에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 은거하고자 한다. 그래서 속세에 대해서 현실 도피적 태도를 보이며 별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과 안빈낙도를 하려 한다. 별표. 그래서 자연과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보이죠? 자연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 별표, 그리고 현실은 정치현실이나 속세를 의미하는 부정적 공간의 별표입니다. 이를 뭐하고 있죠? 공간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어의 대립적 의미 보입니다. 자, 보세요. 자연, 속세입니다. 맞지? 자연은 산수간 바위 아래, 바위 끝 물가, 먼 산 인천이래. 자, 현실 속세는 남의 비웃음, 그 밖의 일, 그 다음에 님, 그리고 삼공만승이래. 이게 뭘까 얘들아? 이것만 좀 옆에 써볼까? 어차피 뒤에서 해야 되거든. 삼공이 뭔지 알아? 삼공? 영정. 오, 안해. 삼정승, 삼정승. 외우는 게 아니고요. 삼정승. 영이정, 좌이정, 우이정. 얘네가 몇 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몇 급 공무원인 줄 알아? 지금으로 따지면 2급. 딴 사람. 조선시대가 정종 1품부터 정종 9품까지 있었거든. 정일품부터 정구품, 그 아래 종 1품부터 종 9품, 9, 2, 18, 총 몇 품이야? 18등급 18품계야. 알겠지? 그러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뭘까? 정 1품이었어. 정 1품. 그러면 왕 바로 밑에라고 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시대로 따지면 대통령 바로 밑에 총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벼슬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사실 영의정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거의 전이야. 그래서 실제로 힘이 없었어요. 뭔가 상징 같은 존재야. 너네 학교로 따지면 교장쌤이 힘이 있을 것 같아? 교감쌤이 힘이 있을 것 같아? 실권. 내가 단적인 예로 우리 아버지가 교장 퇴직하셨거든?
교감 때 얼굴이 파릇파릇했을까? 생기가 돌았을까? 교장 때 생기가 돌았을까? 교감. 교감 때야. 교감 때야. 알겠지? 교감이 권력자야. 교장은 이제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알겠어? 몇 년 근무 안 하고요. 또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누가 책임져요? 책임은 다 교장이 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교장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는 직급이에요. 물론 월급은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당연히 그 연금 있지 얘들아. 연금 들어봤지? 연금도 똑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달라요. 알겠지? 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승진에 목숨 거는 거야. 응? 승진하려고. 어쨌든 다시 떠나서 그래서 영의정이 저기 상징적 존재였지만 실제 권력자는 좌의정이었어요. 좌의정. 알겠지? 좌의정. 그래서 왜 이 얘기해 주냐면 그냥 별도 얘기야. 근데 너무 졸아가지고 그 개유정난이라고 들어봤니? 이제 막 고등학교 이제 막 문학 공부하고 하다 보면 언급이 안 될 수가 없어 이 사건은. 응?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조카였던 누구를 죽인 사건이니까 단종을 죽이고 세조로 올라간 사람이거든. 그러면 단종을 비호했던 단종을 지켰던 대표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김종서라는 사람이야. 김종서. 이 사람이 무슨 의정이었을 것 같아? 좌의정이었어. 실권자, 군사권자.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양대군이 제거해야 되는 1순위 인물이 누구였겠니? 얘지. 너희들이 수양대군이면 얘부터 죽여야 되지 않겠어? 얘를 죽여야지 내가 왕이 되지. 맞나? 그래서 쿠데타 일으켜서 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 자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됐던 게 유명한 세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상공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승은 뭘까 얘들아? 만승. 이건 쉬워 그냥. 황제야 황제. 왕이나 황제를 의미해. 왕이나 황제. 그러면 삼공이나 만승은 당연히 자연과 관련되어 당연히 속세예요. 속세죠. 맞지?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우리. 자 이 시를 좀 살펴볼게요. 자 가보자. 일수부터 갑니다. 저는 농담을 여러분들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라도 얻어 가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돈 냈잖아요. 응? 부모님들이. 응? 부모님 낸 게 내 돈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요새는 학벌이랑 그거하고 비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 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학벌이 좋다 해서 무조건 뭐 연봉이 높거나 근무 환경이 더 좋다. 이거는 나 때보다 더 이게 비례하는 게 좀 어때? 약해진 것 같긴 해. 지금 시대는. 그렇다 해서 완전 없진 않아요. 그렇죠? 완전 없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서 직장을 구하는 게 잘 구해지긴 하고 확실히 연봉이 높아지긴 해요. 알겠죠? 근데 뭐 나는 게임 유튜버를 할 거야. 이건 완전 다른 개념이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알겠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쪽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나는 근데 뭐 대기업을 가고 싶다. 뭐 또는 그런 거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수 가보자. 자, 산슈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봐봐. 산수간 바위 아래 움박을 지으려 하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거 뭐밖에 없다. 산슈간 바위 띠집. 자 요거 속세 써야 돼? 자연 써야 돼? 자연. 그리고 자연은 이거 첫 번째는 이거 쓸게. 이상향이야.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간. 됐니? 자, 두 번째 가보자. 그 모르는 놈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자, 봐봐. 나의 뜻. 자, 잘 들으세요. 나의 뜻은 무슨 뜻이야? 이 자연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야. 모르는 남들은 이 모르는 남들이 어떤 놈들이야? 자연에 있는 애들이야? 속세에 있는 애들이야? 속세에 있는 애들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저기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딱 올해 40이라 했잖아요. 제 나이쯤 되면 시골로 내려가는 애들이 보여요. 왜 그럴까? 도시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병들었을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맞죠? 또 그 일에 집중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퇴직 권고를 당한 사람도 있겠어 없겠어? 슬슬 생기기 시작해요. 40대 되면. 알겠지? 그래서 귀농하러 가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왜냐면 일단 집값이 쌀까 비쌀까 얘들아? 싸요. 지방 훨씬 싸요. 알겠지? 너희들 순천이라고 알아? 전라도 순천? 거기 자연 친환경 도시거든. 거기도 백화점 있어. 응? 있긴 있어. 근데 어떤 백화점일까? 있어요. 한 뭐 3층짜리 있어요. 어쨌든 있을 거 다 있는데 우리 여기 수도권 지역에 30몇 평 아파트가 평균 얼마일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일반적으로 아무리 싸도 7, 8억이에요. 아무리 싸도 7, 8억이고 그죠? 보통 10억 넘지. 근데 저기 저 순천 지역은 30몇 평짜리 진짜 초호화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알아? 초호화 아파트? 힐스테이트만 이런 브랜드 갖고 있는 아파트 3억이야. 2억 3억. 그러니까 도시 생활에 지친 애들이 애들 데리고 내려가는 경우가 슬슬 이제 주변에 보이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보통 내려갈 때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 할까 뭐라 할까? 일반적으로 뭐라 해요. 아니 왜 내려가냐고. 진짜 그런 말 한다니까 얘들아. 뭔 말 알겠지? 자, 이 왜 하냐면 요것 때문에 한 거야. 지금 보면 실제 생활과 얘기해서 지금 윤선도잖아. 어쨌든 작가랑 화자는 다른 거지만 작가 쪽으로 반영을 해보자고. 이 사람이 한양에서 무슨 생활을 했지? 관직 생활을 했지. 그러면 권력이 있는 자야 없는 자야? 권력이 있는 자고 조선은 신분제의 나라야 얘들아. 알겠지? 윤선도 양반이야. 자, 그러면 관직을 버리고 내가 자연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어 안 했겠어? 했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럼 중요한 거. 그 모르는 놈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나의 뜻을 모르는 남들은 나를 비웃는다는 거야. 자, 그럼 밑줄 치자. 요거. 밑줄 치고 뭐라고 해야 돼? 어디의 사람들? 속세의 사람들. 속세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라고.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알아야 돼.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근데 어리고 혀암일 때 일단 어리고 혀암의 별표. 이거 안 나온다. 자, 어리고 혀암의 별표. 이 별표 쳐야 돼. 무조건 쳐야 돼. 들어봐. 뜻은 내 분인가 하노라. 어리고가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자 혀암이 시골뜨기야. 나의 생각에는 이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래. 자, 요거 별표 친 거 밑에 쓰세요. 진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어리석고 바보라고 하는 걸까? 겸손일까? 어우 뭐 오랜만에 친척을 만났어요. 너 왜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니? 이렇게 했어. 그럼 일반적으로 대답이 뭐예요? 일반적인 우리 대답.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래요? 아니에요 이래요? 나 잘생긴 거 인지 알았냐고 누가 이러냐고. 아니에요 그냥 이러잖아. 그냥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지? 본인이 생각해도 보통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화자의 뭘 의미하는 거라고? 겸손이야. 이거 알아야 돼요. 반드시. 화자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야. 진짜 자기를 무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자, 그럼 여기 밑줄. 여기서 무슨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삶에 만족하는 거. 안분, 지족. 안빈, 낙도. 됐지? 자,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이수 간다. 이수 가보자. 자, 이수 가보세요. 칠판 보세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봐봐.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 네모, 풋나물 네모. 자, 이 두 개. 속세야 자연이야? 자연. 이상형 그냥 쓰지 마시고 자연만. 자, 맛있게 먹고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이노라. 자, 바위 끝 물가. 이것도 뭐야? 자연. 아니면 연결시켜 주시는가. 자, 보리밥 풋나물 바위 끝 물가. 자연이야 자연. 이상향. 자,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간다.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그 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게 있겠냐? 부러워한다는 거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서리적 표현이죠? 자, 요거.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요거 별표. 이거 뭘까? 자기가 과거에 몸담았던 공간. 어디야? 속세. 벼슬길. 속세. 나는 속세. 벼슬길이 없대. 미련이 없다. 생각도 안 난다. 이 자연에서의 삶이 너무 만족하다. 그 소리입니다. 이해 갔죠? 왜? 이 속세는 화자에게 무슨 감정을 준 곳인데? 화자에게 무슨 감을 줬을까? 좌, 절, 감. 그죠? 속세는 화자에게 좌절감을 준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화자에게 좌절감을 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 갔어요? 자, 내려가자. 자, 이제 우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 4수 봅시다. 자, 우리 이제 3수 봐봐.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외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뭔데 교화하노라. 자, 봐봐. 잠들고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자, 요거 이제 체크할게. 요겁니다. 먼 외. 이거 뭐죠? 자연입니다. 나중에 진짜 그 유럽에서 경치가 제일 아름다운 장소 중에 탑이 어딘 줄 알아, 얘들아? 스위스야. 옛날에 가봤거든. 일주일 갔어. 끝내주더라. 에어비앤비 알아요? 호텔에서 자는 거 말고 거기 가정집 빌리는 거. 진짜 끝내주더라. 그 당시 때만 해도 에어비앤비가 스위스가 물가가 비싼 편인데 에어비앤비가 좀 싸. 그래서 한 1박에 11만 원이었거든. 야, 호텔은 3, 40이야. 그래서 그거 엄청 싼 거야. 이게 유럽 국가 중 스위스 물가는 상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잘 못 사 먹어요. 마트 가가지고 근데 고기가 되게 싸요. 돼지고기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싸. 근데 그걸 사가지고 한 끼, 두 끼 정도는 해 먹는 게 훨씬 싼 거야. 그 돈을 아껴가지고 비싼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비싼 거 한번 먹고 우리는 안 먹었어. 왜 안 먹은 줄 알아? 너무 맛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입맛하고 좀 안 맞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주로 해 먹었는데 아무튼 다시 얘기하면 경치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가고 성인 된 다음에 꼭 한번 가보세요. 알겠지? 부모님한테 투자를 좀 해주세요 하고 한번 빌리고 가든가. 알겠죠? 아니면 알바를 딱 해가지고 가시든지 한 번은 꼭 가보시는데 젊을 때 가기를 좀 추천합니다. 늙을 때 가면요 좋긴 좋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돈을 낸 만큼 즐기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젊을 때 알바 바짝 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알겠지? 갔다 와서 취업 좀 이따 해야 하잖아. 자, 어쨌든 다시 갈게. 자, 지금 화자는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어요, 여러분들. 요거 밑줄 치시고 별표 3개야. 요거 별표 3개.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이게 뭘까? 무슨 말일까? 자, 이렇게 해보자. 그냥 나를 가지고 얘기해볼게. 오케이? 나 이제 결혼 전이야. 그리고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 있어.
근데 내가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저기 풍경을 막 보고 있어. 어? 근데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온대. 우리 집 온다고 카톡이 왔다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아, 좋다 싫다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죠? 그러면 약간 좀 어때요? 약간 좀 귀찮아. 왜? 왜 귀찮아? 난 뭐가 더 좋으니까? 술 먹으면서 이 풍경 보는 게 좋은데, 그죠? 여자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별로 반갑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봐. 이게 이제 이런 의미지. 이렇게 써. 먼, 매. 그리고 띄어쓰기 하세요. 띄어쓰기. 그리던 님. 둘 중에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치. 먼 매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야지. 그러면 먼 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자연. 여기 자연 써 있으니까 그래도 쓸게요. 그래도 씁니다. 그리고 그리던 님은 뭐겠어요? 그치. 속세야. 진짜 여자친구 있어요. 그죠? 시는 항상 상징과 비유예요. 됐나? 무슨 뭐 애인이 왜 와요? 그죠? 속세 말하는 거예요. 속세. 속세 아무리 뭐 이것저것 있어도 내가 술 먹으면서 저 쳐다보고 있는 산을 보고 있는 이 뭐야? 이 시간이 더 좋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봐봐.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밑줄 쳐.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그럼 이거 주체가 누구야? 주체가 님이야. 그러니까 말도 없고 웃음도 없대. 주체가 님이야, 먼매야. 먼매야, 먼매. 산이라고 산. 됐나? 자, 먼매는 말씀도 없고 웃음도 없어. 어차피 산은 말씀도 없고 웃음도 없죠. 근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네요. 그럼 여기서 무슨 법도 알 수 있다? 의인법. 자, 의인법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좋다 안 좋다? 마냥 좋다. 알겠니? 마냥 좋다. 삼수가 제일 중요해. 알겠지? 삼수가.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수하고 문제 풀고 끝냅시다. 자, 사수 이제 가볼게요. 한번 읽어보자. 아, 이거 안 썼다 얘들아. 이거 안 썼다. 미안하다. 그리고 못내 교화하노라. 무라 일체의 태도도 엿볼 수 있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태도도 엿볼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사수 내고볼게요. 사수. 누구셔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보세요. 누가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 삼공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삼정승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삼정승보다 낫다더니 만승 천자가 황제가 이만하겠냐? 여기서 이만하겠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자연소의 생활이 삼정승과 만승 천자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거 삼공 동그라미, 만승 동그라미. 자, 얘네 묶어가지고 뭐라 써야 돼요? 속세. 화자한테는 마이너스 같은 존재야. 그 다음에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이 낙듣더라. 보세요. 이제 와서 헤아려 생각해보니 소부와 허유가 영미했구나. 자, 소부허유. 자, 이거 어휘풀이 봐봐 얘들아. 어휘풀이 봐봐. 맨 밑에 어휘다직이 있을 거야. 소부와 허유는 요임금이 천하를 맡기려 하자 오히려 자신의 귀가 더러워졌다 하여 영수라고 하는 물에 귀를 싣고 기산에 은거했고 은거 동그라미. 소부는 이 말을 듣고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고 하는 중국의 요순시대 때 은사 동그라미. 사자는 얘들아 선비사자야. 은은 뭐 했다는 거야? 은둔. 알겠니? 숨었다는 거예요. 됐나? 그러면 중국에서 소부와 허유는 뭐 하는 자들이지? 뭐 한 자들이지? 자연의 뭐 한 자들이야? 은둔하고 은거한 자들이야. 알겠니? 화자하고 다른 처지야? 화자랑 같은 처지야? 같은 처지네.
지금 생각해보니 소부 허유가 영리했구나. 아 잘했구나. 응? 나는 저 사람들의 지금 저 사람들이 했던 삶을 뭐야?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아마도 임천하는 일 비길 곳이 없애라. 자 임천하는 별표 이거 별표 이게 이 시의 주제어입니다. 주제어입니다. 그러면 임천하는 게 뭔 뜻일 것 같아요? 이거 써있잖아 한글어 풀이에. 쓸게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정서. 다시 한번.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정서를 말합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정서. 이걸 임천하는이라고 불러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정서. 됐니? 자, 비길 곳이 없애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다는 겁니다. 자, 빨리 문제 풀어보세요. 자, 체크해 줄게요. 자, 1번 별표, 2번 별표, 2번 잘 푸셔야 돼요. 자, 1번 별표, 2번 별표, 5번 별표, 그 다음에 6번 별표. 해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해보고 자, 끝내자. 자, 얘들아 1번 봐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는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캬암은 자연 속에 묻혀 사는 화자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임천하는은 화자의 자유로운 삶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제어이다. 제3수에서는 화자와 자연이 되는 이 자연이 뭐예요? 산입니다. 산. 자,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모습이 나타난다. 5번에 왜 틀렸죠? 여러분들 의인법은 몇 수에서 나와요? 3수죠. 3수.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보기는 이 작품을 지은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두 작품 모두 자연 친화적인 강호 환경을 노래하고 있고 두 작품 모두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개의 평시조가 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삼수와 보기의 여름, 하사투의 종장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동일하다. 자, 이 작품의 보리밥 풋나물은 보기의 연잎밥과 서로 상통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자, 5번에 틀렸죠? 무지를 특별한 표현. 자기가 자기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겸손. 알겠니? 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에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관계 깊은 한자성어가 아닌 것. 몇 번일까요? 5번이거든? 연목구어가 뭔 뜻이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연목구어라 그래요. 알겠지? 그럼 5번은 전혀 지금 화자의 태도와 관련이 없지. 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자, 잠깐 칠판 좀 봐보세요. 봐봐. 자, 우리가 작품에서 태계이왕의 작품이 나올 때가 있거든. 비슷비슷해. 이번의 작품은 100%까지는 아니고 비슷비슷해요. 자, 조선시대 때 선조 때 대표 인물인데 자, 퇴계이왕이 원래는 관직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관직에 욕심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한창 활동했을 때가 무슨 왕 때냐면 명종이라는 국왕 때야. 근데 이때는 무슨 사화라는 게 발생했냐면 을사사화라는 사건이 발생하거든. 그럼 을사사화는 자, 간단히 뭐 지금 역사 지식을 할 수는 없으니까 훈구파라고 하는 세력과 살인파라고 하는 세력의 정치 싸움과 관련된 사건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왕실의 외척들끼리의 권력 다툼이지만 그 외척 사이에 훈구파라는 양반들과 살인파라는 양반들의 권력 다툼이에요. 알겠나요? 그 싸움을 목격한 사람이 여기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황이야. 그러면 이황은 벼슬의 뜻이 있었지만 이거를 경험했던 거지. 알겠니?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뭐야? 그런 정계 생활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관직을 버리고 은둔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키웠던 대표적인 양반이 이황입니다. 알겠나? 그러면 제자들한테 이 사람이 주로 강조했던 건 뭐였을 것 같아?
벼슬길에 욕심내라는 거야? 아니면 선비로서의 근본인 학문 수양이 정진하라는 거야? 학문 수양이 정진하라 했던 거야. 알겠어? 아무리 훌륭한 선비이자 양반이라도 관직에 몸을 담는 순간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아. 우리 시대 때도 정치인들이 있지. 아마 그 사람들도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큰 뜻이 있었을 거야. 알겠니?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알겠니? 여러분들 정치인 한 명이 나라를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당이란 거에 소속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무소속 정치인을 듣보잡이라고 조롱해요. 응?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정당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나라의 권력자는 여러분들 정당이야 국민이야? 정치인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 어쨌든 이왕은 정치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 생각을 가졌던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선비로서의 근본은 벼슬길이 아니고 뭐다고? 학문 수양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왕을 계승한 당파인 남인당파들은 확실히 정계 진출이 높을까 낮을까? 낮아. 확실히. 오케이? 그래서 이왕의 호가 여기 뭐예요? 이왕의 호가 뭐예요, 여러분들? 퇴계지. 퇴계가 뭔 뜻이래? 뭔 뜻이라고 써놔서 내가 정치권에서 물러나 있다. 알겠나? 야, 이러면 이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잘 풀린다니까, 얘들아. 알겠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거꾸로 이 사람하고 비교하는 맨날 유명한 인물이요. 신사임당의 아들 누굴까? 율곡이 양. 이 사람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인물이야. 알겠나? 왜? 선비들이 지방에서만 운둔하면 누가 나라를 다스릴 거야? 맞아? 백성들을 다스리고 좋은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별명이 뭐냐면 구도장원공이었어. 실제 별명이거든. 9번 무슨 응시를 했을까? 9번? 과거 응시를 해서 9번 모두 무슨 급제를 했대? 장원급제를 했던 천재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율곡이는 제자들에게 정계 진출, 관직 진출을 독려하고 장려한 인물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계승한 서인이란 당파는 확실히 이왕의 제자와 달리 정계 진출 비율이 되게 많아. 알겠나?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지금 율곡이에요, 이왕이에요? 이왕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를 봐봅시다. 당시에 려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당시에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몇 해 동안 버려두 버리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니? 몇 해 동안 버려두고 어디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오케이? 자, 이제야 돌아오니 년디 마음 마로리 다른데 마음 두지 않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이왕의 이 시에서 이분이 말하는 길은 무슨 길이야? 학문 수양의 길이야. 알겠어? 관직 진출이 아니고 뭐라고요? 수양의 길이라고요. 자, 두 번째. 자, 청사는 어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때하여 주야에 그치 아니하고 밑줄. 이것만 알면 돼, 얘들아. 이것만.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만고상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푸르리라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영원히 푸른다는 거는 풀었으면 선비로서의 근본인 무슨 수양을 하겠다? 무슨 수양? 학문 수양에 힘쓸 것이다. 다시는 무슨 진출에 욕심내지 않겠다? 정계 진출에 욕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자, 이 작품과 보기를 비교할 때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적절한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자연을 빌어 학문을 통한 자기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우리도 그티디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이게 키워드야. 됐나? 만고상청은 사전적 의미로 뭐라고? 영원히 푸르리라.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영원히 푸르리라는 거는 선비로서의 근본인 학문 수양에 집중하겠다. 됐나? 만약에 이 내용이 작가가 율곡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됐나? 우리가 작가와 화자는 다르지만 작가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됐습니까? 이 사람의 세계관이 좀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6번에 1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지세요.